이제 세제들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21년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산 시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해주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다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쵸? 그게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 2월 공제된 금액 중에 5년 이내에 들어오는 거, 5년 지난 거는 10년 못 가고 21년에 세액공제가 2월 돼서 넘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딱 5년 차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3년, 4년 차 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예, 작년에 만약에 결손이 나더라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뭐 경정 청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에도 대표님이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세액공제 2월 받은 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2월 받은 게 많은데 그거를 작년이 딱 5년 차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 또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손금 2월 공제는 15년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네. 이것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21년에 결손금이 있으면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 15년으로. 그래서 그 이전 게 아니고 21년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특법상 2월 공제 기간이 확대되는데 원래는 창업하고 5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투자세액이 있으면 7년 동안 이제 2월 공제를 해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R&D 비용도 10년 해줘요. 이거는. 그리고 신성장 기술 R&D는 10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다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코로나 피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원래 5년이면은 다 마찬가지로 5년 지나면 사실상 이제 기업이 자리 잡을 만할 때 이제 세금이 왕창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는 사실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접대비,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는 이제 좀 늘어났죠. 21년부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결산을 하니까 증빙이 없는 접대비 부분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접대비가 적습니다. 요즘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도 세금 많이 낸다 이렇게 하시니까 경조금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 외에는 3만 원까지는 이제 소액 접대비로 해줍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 선전비도 인상을 했어요. 연간 뭐 특정인 1인 대상입니다. 그거를 5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한테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광고 선전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것도 21년 2월 이후 영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경조사 관련이나 혹은 명절 기념일 등 관련된 재화들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관련된 거는 경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물품을 줄 수도 있고 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제 암묵적으로 그냥 공급이 아닌 걸로 해왔는데 규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은 작년부터 이제 인하가 돼서 0.43%예요. 비상장 기업의 경우. 보통 우리가 다 비상장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줄어듭니다. 0.35%.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이제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0.43%로 신고하고 있죠,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중견기업.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 연장, 사후관리 합리화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는 뭐 우대세액 공제 60%, 60세 이상 이게 원래 청년하고 비슷하게 세액공제를 높여주는 거니까 21년에 만약에 고령자를 고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1인당
340에서 430만 원까지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니 챙겨주시고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하고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작년부터 이제 인상이 됐죠. 그래서 10억 초과는 45%. 그래서 사실 뭐 취지는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고소득자에 대한 절세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이제 병원입니다. 병원 의사는 소득이 50억이에요. 소득세를 1년에 한 20억 정도, 20억 이상 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부터는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세율 구간 자체가 또 45%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럼 이제 작년에 50억이 되면 이분은 45% 구간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니 뭐니 다 합치면 거의 57% 이상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50억을 벌면 57%면은 거의 30억의 세금을, 육박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 번다 그러면 그냥 한 11억 정도는 세금 낸다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병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도입합니다. 예. 뭐 지금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결국은 절세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제 저희 이미 설립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복지를 많이 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거기에 만약 1억 넣으면 이분은 그냥 6천만 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복지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성과 공유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병원도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익이 많이 나는 데들은 성과 공유제를 많이 해도 좋겠다. 어차피 직원들한테 줄 거고 기금도 활용하고 그리고 또 병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과가 나면 그만큼 혜택을 직원들한테 주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성과 공유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연구를 좀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 성과가 늘어나면 하는 거니까 병원 같은 데도 뭐 명칭은 이제 실장님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뭐 코디네이터라고 쓰는 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과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지급을 공유제로 성과 공유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과 배당, 흔히 이제 차등 배당이라고 하죠. 근데 그 법률상으로 이제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초과 배당을 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또 소득세도 내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 배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초과 배당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과세 없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거니까요. 그렇다 해도 또 소득세만큼은 빼주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초과배당 증여 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데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내고 그리고 초과배당에서 소득세 낸 거 빼고서 이제 증여세 과표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은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사전 증여가 없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차익이 생기면 무조건 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합산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많이 했어요. 이미 저희하고 이제 동행하신 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우선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주로 우선주로 전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건부를 해가지고 종류주식을 발행해서 저가로 증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가업 승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더라도 실제 한계가 많이 있어요. 우선주도 보통주보다 배당률을 뭐 터무니없이 가져갈 수는 없고 지분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부 우선주로 발행을 한다 쳐도 실제 지분율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데들은 못하고 또
또는 차등배당 하려고 일부 자녀들한테 주식을 준 데들은 이미 주주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활용한 사례는 차등배당으로 자금이 생긴 자녀가 법인을 설립합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이 차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써 있지만 법인을 통한 차등배당 전략. 우리가 법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특정법인 증여이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여세를 줄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흑자법인도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과세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은 이제 과세를 못했고 법이 없어서 또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조금의 어떤 행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우리가 늘 이제 특수관계다 그러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특정법인 증여이익으로 했었어요. 근데 2020년부터는 기준율도 간접보유 비율 같은 거죠. 30%로 떨어지고 직계 존비속 배우자 안 가리고 다 누구든 이익을 주면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묶였을 때 직계 존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제외한 나머지 나의 가족은 며느리와 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모 기업을 상담을 갔는데 거기서도 며느님이 100%예요. 지분이. 거기에 시아버님이 공장 건물 몇백억짜리를 법인에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정말 잘 받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사업을 실제 운영합니다. 그리고 5년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5년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했고 조사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요. 20년부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특정법인 증여이익을 활용하기가 녹록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실제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 각 특수관계 주주 지분 비율에 대한 증여이익이 1억이 안 되면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1억 미만이면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1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지분율을 짜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회사 대표이사인 대주주의 배당 몫을 어제도 제가 상담 갔다 왔는데 그분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였어요. 그분은 뭐 가업승계 하실 업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나요. 10억 이상, 20억 이상 나는 곳이에요. 자녀분들도 워낙 훌륭하게 컸기 때문에 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배당도 많이 하고 계세요. 세금도 뭐 지분율도 이미 나눠져 있고, 예. 세금도 한 30% 이상 내고 계세요. 그 배당에 대한 세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 해도 그거는 어쨌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님.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과세가 되겠죠, 또. 언젠가는 상속증여로. 그래서 이제 관계회사를 통해서 이 관계회사를 만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법인을 운영하는데 잉여금을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옮겨서 자녀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서 임대소득을 통해 가지고 대대손손 갔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은 공장이지만 개발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든 좀 넘겨서 나중에는 개발을 하고 수익성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금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자꾸 선호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인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배당이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또 법인 중에 투자 주식이 많은 데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주식을 또 배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개인이 가져가려면 세금이 워낙 크다 보니 법인을 통해서 많이 하죠. 뭐 초과 배당뿐만 아니고 관계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특정법인 증여이익. 그래서 올해 이제 법이 또 보완이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첫 번째는 특정법인 증여이익이니까 만약에 내가 자녀 가족으로 4인 가족이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7억 정도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4인 가족이라서
25%씩 해가지고 4명의 주주로 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인에다가 이제 그 법인이 주주라 치고 뭐 1%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법인의 차등 배당을 얼마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1% 자기 몫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가져가야 되고 초과하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주려고 보니까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면 주주들이 가지고 가는 증여이익이 25%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각 특수관계 지분별로 일단 1억이 안 되도록 세팅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이전. 우리가 지방 이전 세액 감면 제도가 굉장히 커요. 잘 아시겠지만 되게 큽니다. 근데 한도가 없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2021년 지금 결산하잖아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 이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이 법이 적용됩니다. 네, 21년에 개정됐지만 이미 이전한 기업도 21년 분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써 있죠. 투자 누계. 그러니까 감면 기간 내에 해당 지방 이전에 따른 투자 누계액의 50%를 한도, 50% 플러스 상시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해가지고 한도를 만들었어요. 그 한도 안에서 공제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시 근로자 1인, 상시 근로자 중에 청년 있죠, 청년. 요즘은 청년을 이제 하도 우대하다 보니까 청년은 2천만 원까지 해줘요. 그리고 서비스업도 2천만 원. 서비스업은 아마 뭐 신성장 서비스업 뭐 이런 거 같고, 서비스업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2천만 원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21년 이후, 그러니까 2021년에 지방 옮긴 사람들도 한도가 있다는 거를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징은 그냥 일어나 했어요. 추징 요건 발생 시점에 소급해서 5년간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택 제공 이런 것들,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급여 성격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히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근거 없이 해줬는데 근거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올해 말까지 연장됐죠.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시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뭐 이런 데들이 대도시예요. 네. 그리고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 입금 산입. 그게 22년까지 이제 늘어난 겁니다. 5년 거치 5년 분할 입금 산입.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안에 들어가셔서 다 보셔야 돼요.